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립농업과학원 이선일입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해준 관계자분과 또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 있으면서 이 바이오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농경지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후변화 평가과에 있다 보니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선 연사님들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공단의 유승진 부장님께서도 이런 그래프를 제시를 해주셨던데요.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인류 영향이 명백하다. 그리고 6차 보고서의 통합본이 올해 이제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류의 영향이 명백하니 지금부터는 탄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문건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온실가스에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6대 온실가스를 명명을 하였고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서 온실가스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태계 내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온실가스원이고요. 가축을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질소 비료원을 공급을 하는데 이 질소 비료원이 토양 내에서 순환되는 과정에서의 아산화질소 그리고 벼를 재배하면서 담수를 함에 따라서 현기적인 분해를 통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중장비를 운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농업 생태계 내에서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소비됨에 따라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농업 생태계 내에서 이산화탄소는 이미 탄소 중립으로 보고 있어서 농업에서는 아산화질소와 메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해왔고요. 세계기상국 WMO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누적된 온실가스와 증가되는 온실가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의 영향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대비 온실가스에 의한 영향도는 40% 증가를 하였고요. 제가 석사과정 때 약 한 13, 14년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 ppm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 조건으로 만든 조건은 370 ppm, 380 ppm, 즉 미래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했었는데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05 ppm, 즉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 사육 과정 중에서 약 40%, 벼를 재배하면서 담수가 됨에 따라서 약 10%, 그리고 질소 비료를 공급함에 따라서 약 40%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 8년 그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수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량을 인벤토리를 보고를 하고 또 이 자료는 UNFCC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약 7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중 인벤토리 상에서는 작물을 수확하는 과정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약 3%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가공하고 소비 폐기 처리 부분까지 합한다고 하면 농업에서 약 10%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중 농경지 토양에서는 약 5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아젠다가 2020년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카 21회의 파리 협정 때 신기후 체제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혁명 대비 상승 온도를 2도씨까지 억제하자고
그 협정문에 있었는데요. 2도씨 증가를 한다고 해도 생태계 변화율이 약 13%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생태계 변화율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도씨보다 더 가능한 그 상승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그 과학자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인천 송도에서 18년도에 있었던 그 IPCC 회의를 통해서 1.5도씨까지 맞춰보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의 1.5도씨는 2050년까지 누적된 온실가스량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배출량이 나지 않은, 즉 넷째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만 1.5도씨까지 상승 온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작년 9월에 탄소중립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작년 10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그러면 이행 수단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만들고 설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그 바이오차를 토양 계량제로 활용하는 것도 이행 수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물 관리, 질소질 비료정화, 토양 계량제, 바이오차의 토양 계량제 활용도 이행 수단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의 국가 전 세계에 대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차의 특성입니다. 아마 유주호 박사님과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의 농업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하지만 농업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입니다. 현재 70억의 인구가 세계 식량기구 FAO 자료를 보면 2050년에 100억 명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생산성도 증가를 시켜야 되겠고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이 방향에 맞게 농업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완화 기술과 적응 기술의 교차점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더 농업적으로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거기에 맞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이오차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차는 탄소 함량이 높고 또한 토양 개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 쪽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서 농업 쪽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경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나 메탄가스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토양 개량으로 작물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바이오차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7년도에 나왔는데요. 모두가 아실 그래프인데, 즉 바이오차는 탄소 중립이 아닌 탄소 네거티브, 토양 속에 저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화두를 두고, 그에 따라 연구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최종 2019년도에는 IPCC에서 바이오차의 탄소 격리, 토양 저장을 인정하는 그런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마켓 시장 보고서를 보면 불과 4년 전 2017년도에는 2025년에 바이오차 시장이 약 3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그 2배 이상 바이오차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IBI나 EBC에 등록된 업체에서의 바이오차 활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토양 개량의 비율이 높았고, 퇴비 첨가, 사료 첨가 등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주호 팀장님께서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 바이오차 시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미국, 다국적 기업 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퓨어러스 그 인증 실적을 구입한 실적도 있었고, 고무적인 게 일본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바이오차 투입한 실적을 NIR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NIR, 그러니까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추모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IPCC 같은 가장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또 바이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그 같이 연구하는 팀과 또 그 농진원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그 연계할 수 있는 즉 방법론도 작년에 등록을 했고 지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차 가지고 국가 사업과 연계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이오차 시장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자재의 18개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로 토양 개량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원예용 상토나 이런 데 혼합재로도 이런 보수력과 보비성, 통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직접적으로 농경지에 적용하고 연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급격하게 이런 바이오차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환경과 혹착제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많은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농업 활용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라고 하면 이런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다시 토양으로 넣는 자본순환적인 측면에서도 그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면 아주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그 전정가지들을 취합해서 바이오차로 전환하고 또 토양에 적용을 해봤을 때 탄소 저장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실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차가 들어간 만큼 탄소량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농경지 토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 탄소 소스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배출이 달라진 거죠. 즉, 탄소 함량이 높으면 CO2 배출이 높고 낮으면 적은데요. 바이오차가 투입돼서 탄소 함량은 증가시켰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동일한, 즉 바이오차는 분해가 되지 않고 토양 속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도 약 30에서 50% 정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정량적으로 이중 속도 환경지에 적용해서 평가해 본 결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잠재량은 높아지지만 반응 속도를 줄여서 상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그 잠재량 자체를 줄여서 아산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 항상 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이게 점 배출이 아닌 면 배출이거든요. 농경지는요. 그러면 그 농경지의 기상 조건, 토양 조건, 경작 방법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아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리뷰 연구 메타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효과는 어땠을까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그 경작 방법과 기후대, 원순 기후대 같은 기후대에 있는 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바이오차를 적용했을 때 약 아산화질소는 21% 줄어든다. 즉 이런 수치를 얻을 수 있음에 따라서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탄소 저장량은 당연합니다. 바이오차가 들어가면 탄소량은 증가하고 그러면 어떤 토양에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빈약한 토양, 그러니까 양분이 이렇게 비옥한 토양이라고 농업적 용어로 쓰는데요. 양분 함량이 높고 그런 토양에 적용했을 때 탄소 저장량은 미비하지만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그런 빈약한 토양에 적용했을 때 그 저장량의 증가 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농업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작물 생육, 작물 생산성도 100% 무조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보았을 때 이것도 메타노선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중국에서 한 사례인데요. 작물 생산량을 약 11%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 바이오차가 효과는 좋다고 하지만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그럼 작물 생육이 저하되었나라고 봤을 때 헥타르당 20톤, 이 수치는 저희가 퇴구비를 농경지에 투입할 때 양인데요. 이 정도를 바이오차를 넣는다고 하면 일부 작물에서는 생산성이 저감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바이오차 그리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곳, 어떤 토양에 적용을 했을 때 그 평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 조건도 다양하게 하고 바이오차 종류도 재료 확보가 용이한 완교 바이오차,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 바이오차랑, 그리고 이 보릿집 태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모작을 할 때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고 이걸 걷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로 땅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분해가 덜 된 상태에서 땅속에 있으면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릿집을 걷어내는데 그 소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각이 많이 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처리가 시급한 현황, 이런 물질을 바이오차로 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실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리를 들었고요. 지금 계시는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약 2,000회 이상 온실가스를 분석을 해서 이 종류별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논문을 게재할 수가 있었고요. 결과를 보면 이런 가축분 토분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우선 탄소 저장 효과는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 배출은 시설 재배지와 그 개간지에서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보릿집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산화질소를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실험을 통해서 1차적인 스크린을 한 다음에 직접 그 농경지 토양에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실체를 못했지만 작물 생산성은 다 증가를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토양탄소 저장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순환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 그 다음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흡착제로서도 활용이 높을 것 같아서 환경적인 효과는 매우 크고요. 아산화질소도 제가 수행한 연구 결과 다 줄일 수가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게 10알에 제가 그 농자재를 투입할 때 10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10알에 300kg 정도 투입을 하면 약 50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아마 작물 생산적인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는 아직 보조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 소득 작물인 시설 재배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용도 제가 용감하게 전투기를 찍은 이유는 시설 재배지에서 그 연료가 직접돼서 좀 한번 개량이 필요한 토양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하기 전부터 활용이 되고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런 적용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바이오차, 그 종류, 토양, 작물별, 특히 동해요소 기법 등을 적용해서 이력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기작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작년 10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이 발표되고
이행 수단으로 바이오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움직임뿐만, 그러니까 영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런 자발적 시장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내년부터는 그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그런 표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특히 정책 입안자들의 많은 그 궁금사항이고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도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온실가스 연구 회의 국제회의 같은 거 참석을 했을 때 미국이나 그런 브라질의 입김이 아주 큽니다. 어마어마한 농업대국이고 거기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무경영이 가장 효과적이다. 무경영을 하면 그 장비를 한번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고요. 또한 토양의 그런 입단이나 토양 그런 공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경영을 크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집약적인 그 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작은 면적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 바이오차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 적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내년부터는 정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모델을 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축 사업 연계도 좀 더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서둘러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